안녕하세요. 오늘은 9장 도소매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소매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상권과 시장 분석이 되겠고요. 이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창업자는 점포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점포의 용도를 확인해서 창업 업종에 또 창업 활동이 가능한 점포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상권과 시장 분석. 상권이란 상점 또는 집단에 관련된 고객이 분포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당의 상점가가 고객 흡 입력이 있고 또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당의 상점가에서 구입하는 고객이 상시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자는 신설 점포의 어떤 입지 선정과 기존 상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독자적인 상권을 개발할 것인지가 또 항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경영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뭐 독자적 상권이나 기종 상권을 선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자율적이냐, 우리가 동태적이냐, 타율적이냐, 정태적이냐. 사실 동태적이란 말은 경영학에서는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정태적은 또 유동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자적인 상권을 개척하기로 결심하면 그 점포의 시설 지역에서 창업 품목이라든지 업종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경영 환경을 창조를 하고 고객층을 새로 형성시키기 위한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수립해서 그 확장 위주의 경영 전략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뭐 기존의 상권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권의 어떤 분위기에 적절히 대응해서 고객의 기호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마케팅을 통해서 뭐 기존 고객을 신설 점포로 수렴해드리는 전략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상권비 시장을 분석하는데 창업자가 참고해야 될 상황은 그 적절한 상권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 수요층이라든지 유동인구, 또 뭐 도로 상황이나 또 경쟁 유무 등을 항상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매출 성장 가능성이나 지역 개발 가능성 등의 이런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권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중에 보면 이렇게 상권 분석을 하면서도 경쟁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시고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상권이라든지 업종 특성에 적합한 그 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석을 했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창업자의 어떤 창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또 소규모의 소매업이라도 창업자 업종의 특성에 맞는 뭐 계획서를 작성해서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전에 뭐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사업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을 낼 수 있느냐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전략과 뭐 수익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어떤 창업자 자신의 사업에 대한 우리가 이제 뭐 청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봄으로써 창업 시간을 단축하고 경비도 줄이고
또 성취율을 높여줄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계획서는 뭐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뭐 투자자라든지 또는 금융기관 또 일반 고객에게 마케팅 용도로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작성하시고 어떤 용도에 맞는 내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차별화된 독창성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또 작성 요령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득력. 남에게 제3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걸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혹시라도 내가 창업 경진대회나 이런 데 나갈 시에는 대개는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 이런 아이디어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획서라는 건 계획사업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이나 향후 발생할 위험 요소를 뭐 분석을 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에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 뭐 이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걸 적어라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어떤 목록은 없지만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기업의 어떤 경영 이념이나 방침을 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이나 단기적인 계획,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현황 등을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점포의 입지와 상권에 대한 분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통편이라든지 아니면 도소매 입지상 사람들이 소매 같은 경우는 물론 더 사람의 왕래가 많이 되는 지역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도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번화가가 아니어도 조금 한 블럭 떨어져도 괜찮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많고 번화가인 경우에는 상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례해서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간 도매 같은 경우는 뭐 고객들이 직접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루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그거와 연관해서 인구라든지 아니면 소비 형태 또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의 결합 관계 뭐 타업종과의 어떤 결합 또는 대형종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하는 게 뭐 이제 집합적으로 어떤 뭐 휴대폰 거리 또 뭐 음식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 업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업의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재무계획입니다. 재무. 그래서 회계와 또 장부, 체계는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투자자나 아니면 내가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수익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내가 업종 선택을 하고 점포를 고르고 상권 분석을 해서 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과 또 향후 뭐 우리가 2-3년간의 추정 재무제표라고 실제 재무제표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내용을 기입을 하지만 추정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추정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마케팅과 홍보,
판매를 할 건지, 누구한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입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매 촉진 활동, 이제 홍보라고 하는데 판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한테 어떠한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지, 또 이제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계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이제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입지 선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개 우리가 이제 소매점 같은 경우에 입지 선정이 사업 성공의 7, 80% 정도를 점하고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상권이 번잡하고 비싼 건 조금 피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결국 다수의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존재를 하고, 대개 이제 역이라든지 터미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 근처, 물론 학교는 사실은 학기가 짧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말하자면 초기 창업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지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뭐냐면 업종이나 업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장조사에 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문기관이라든지 또 후보지, 시장조사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이 이제 장래성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경쟁업체 또는 대형 판매점이 출점한다면 우리 기업한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통해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점포의 보증금이나 권리금, 또 임대기간, 또 요즘에 이제 창업자의 거주지와의 어떤 통근거리,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포를 얻으시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점포 규모의 적합성이라든지 기존 점포와의 경쟁 관계도 조사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금, 자기가 준비한 자금에 의해서 점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지 무턱대고 점포만 크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결정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은 일단 점포의 상태나 점포의 소유주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개 보면 또 계약자도 아닌 사람하고 또는 과다한 권리금을 주고 점포 임대하시는 경우 상당히 그 부분에서 리스크를 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포를 직접 다 일일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배수, 또 여러가지 환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 점포 입지에 대한 계약 관계에서 창업자는 점포의 매매 또는 임차를 위한 조건과 하자의 내용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중개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하시고요. 등기부 등본상에 주인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업 준비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직원 채용이겠죠. 창업 점포는 되도록이면 가족 경영 형태로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또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점포를 얻으면 가족들의 또 어떤 그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지역상 유리하고요. 도소매업 특히 종업원의 의식 구조나 능력은 판매액과 직결이 됩니다. 얼마나 또 고객들에게 신뢰를 가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인간적인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골을 만드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품 수급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획에 따라서 투자액과 예상 목표 이익을 비교를 해서 목표액을 결정을 하고 이런 판매액 달성을 위해서 상품 구색이라든지 구성을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색의 요소로는 계열 구성과 품목 구성 이렇게 있는데요. 그 상품의 어떤 폭으로서 점포가 시급하는 비경합적 상품 계열의 다양성이나 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품목 구성은 깊이입니다. 깊이. 동일한 상품 계열 내에서 가능한 변화품이나 대체품 같은 품목의 수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정 요인은 구성 비율의 결정 요소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그 매장 면적이라든지 활용 가능한 인원수, 평균 재고액, 그 지역의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경쟁 관계,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소비자들의 소비 구조를 분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면적이나 투자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품의 구성 폭과 우리가 얘기했던 깊이의 비율을 적절하게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매장 시설이나 실내 인테리어 및 내부 장식이 되겠습니다. 그 실내 공사와 인테리어, 내부 장식은 투자 계획에 따라서 예상 투자비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매장 시설은 전문 업체와 일괄 계약하는 게 이제 유리합니다. 대신 또 체인점이나 대리점인 경우는 봉사에 직접 의뢰를 하거나 본사에서 제공하는 설계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이 더 지출이 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부 인테리어는 고객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분위기를 어떤 친화적이고 또 매력적으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매장과 비매장 면적 또 상품 구색별로 구분해서 효율적인 비율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점포의 조명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업시간 외에도 점포를 알리는 타이머를 달아서 이제 계속 간판을 켜놓거나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점포 안의 조명은 그 점포를 어떤 점포 안에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분위기라든지 배색 이런 것들에 이제 탁월하게 선정을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상품 매입이나 진열 같은 경우에도 진열장의 어떤 그 위치라고 할까요? 그래서 손이 자주 가는 적당한 위치에 많이 팔리는 제품, 또 그렇지 않은 분은 조금 덜 팔리는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진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하자면 구매 심리나 매장 전체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또 이동이나 상품의 운반이 쉽게, 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고객들이 의도하지 않게 제품을 살 수 있게끔 이제 진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통행 흐름에 우선을 하고요. 고객에 대한 어떤 상품의 노출 기회를 많이 하고, 어쨌든 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점포 내에서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야 우리가 제품을 하나라도 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영업이나 마케팅 하는 중에 그 묶음 판매라든지 아니면 뭐 세일 제품, 뭐 특판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구매를 유도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또 진열을 하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오늘 만든 거 예를 들어서 뭐 상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고 관리 재고가 없이 그날 다 판매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품을 적정하게 재고를 가져가기 위해서 적정 재고를 평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고 판매가 어디에서 많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정 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매입과 매출을 기록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간이나 월간 이렇게 실적을 대비하시고요. 또 날씨나 뭐 이런 것들 따라서 또 이제 그 적정한 재고를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뭐 그 내용을 쭉 써놓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할 때 안내문이라든지 광고, 전단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 광고 매체, 뭐 전화, 뭐 정리전돈, 또 청소라든지 청결, 종업원의 어떤 그 마인드, 또 미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홍보 활동도 되게 많이 하는 게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DM 발송.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뭐 DM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그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뭐 지역 잡지라든지 뭐 월간 전문지 또 장기적인 또 이러한 그 광고를 생각해 보시고 대중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설득력 있는 뭐 신문 광고나 또 우리가 뭐 TV 넓게 얘기하면 TV 광고에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프랜차이즈나 뭐 대리점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광고나 마케팅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건 입소문이라고 합니다. 입소문. 그래서 그 어떤 입소문이 제일 또 신뢰가 가고 또 광고 효과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판촉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뭐 개업 선물이라든지 뭐 사은 행사 결국은 우리가 마케팅이나 홍보는 지속적으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나 아니면 상품 구색이라든지 진열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종업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일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자 등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신분증과 임대계약서, 특히 이제 인허가 관련되면 그걸 포함해서 이제 가지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금방 이제 사업을 개시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은 인테리어나 그 전 미리 사업자를 내셔도 상관은 없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은 뭐 법인보다 쉽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설립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그 사업 핵심 요소가 뭔지, 또 타당성 분석과 여러가지 인허가, 그 다음에 입지와 개업 준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제품이 아니고, 인력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질의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해서 이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학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상 서비스 수준을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은 그 서비스업 창업 시에 고려할 사항인데요. 우리가 결정 요소를 보면 차별화라든지 신뢰성이나 또 종업원의 태도, 또 접근, 또 예의, 정보 제공이나 행동의 변화 파악을 한다든지 사후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또 도소매라든지 서비스업, 기타 모든 업종이 제일 중요한 건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템이 우리가 창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창업의 기본은 뭐죠? 아이디어, 그 다음에 창업자,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PLC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사업의 수명 주기인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성장기 업종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성숙기 후반,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 때 이때 참여하시면 실패 확률이 많으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신이 맞는 업종과 아이템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컨설턴트한테 자문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 규제가 있는 이런 업종인 경우에는 그 시설 있는 자격 요건 등을 잘 갖추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하는 업종이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나 등록 이런 것들은 이제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도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제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셔서 하여야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법률적인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인데요. 사물의 입지를 결정할 때는 계획하고 있는 입지가 창업할 업체와 적합한지, 이건 이제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지만요. 그 다음에 고객이 얼마나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전문적이지 않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심층적으로 본인이 직접 열심히 손발로 뛰어서 어떤 입지를 선정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제 사무실 상태라든지 전력 용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